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이 잇따라 지나면서 대구, 경북 곳곳에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복구도 되기 전에 연이어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은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가을 태풍이 몇 차례 더 올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복구와 함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풍 이후 대구, 경북 전반적인 상황,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권계창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태풍이 연이어서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피해 정도는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먼저 9호 태풍 마이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대구에서 공중전화 박스가 무너지는 등 강풍 피해가 대구에는 90여 건, 경북에는 220여 건의 강풍 피해가 신고가 됐고요. 네. 특히 또 포항이나 경주 등에서는 3만 5천여 가구가 정전이 발생을 했고, 또 경북에는 20여 개의 학교에 지붕이 날아간다든가 담장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울릉도 사동항의 경우에는 독도 여객선이 전복되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데 4일 만에 또 다시 찾아온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또 엄청난 피해를 야기를 시킨 거죠. 네. 대구에서는 약 2천여 가구의 정전 피해가 일어났고 또 시내버스가 배수로에 빠져가지고 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고 승객 5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었고요. 네. 또 동구 각산동과 수성구 신매동에는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이와 같은 다양한 피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선이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바로 동해안입니다. 네. 동해안 주민들에 의하면은 사람이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경주가 아주 심각했는데요. 주택 42동이 침수가 되고 공공시설이 16건, 그리고 동산, 대북, 대남 소하천들이 유실되면서 농경지가 침수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메론 농가가 침수 피해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약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는데 이재민은 7세대에 9명 정도 큰 피해를 보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는 마이삭에 이어가지고 한 차례 침수 피해를 겪었는데도 또다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가 이제 심화되는데 강포, 또 양남, 양북 또는 경주 등의 해안가의 주택들이 침수가 되고 특히 간포항의 해상공원에 10m가 넘는 파도가 몰아붙여서 그 일대가 침수되는 이러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인명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 좀 다행인데 그래도 피해가 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월성원전 2, 3호기 터빈 발전기도 멈췄는데요. 안전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태풍이 이번에 가장 센 태풍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풍이 이제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성 원전에서 이제 좀 피해가 있었는데요. 원전에 대한 그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월성 원전에서는 그 2호기하고 3호기에서 그 터빈 발전기가 이번에 멈춰섰습니다. 멈춰서면서 전기 생산도 이제 중단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다행한 것은 원자로 출력이 6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제 위험성은 없었고 안전한 상태였고 또 여기에 따른 그 방사선 누출도 없었죠.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월성 원전에서는 지금 태풍에 따른 송전 관련 설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지만 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성 원전 인근의 주민들은 이번 태풍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태풍이 온다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지난 한 달 동안에 그 4번이나 태풍이 왔지 않습니까? 네. 4번이나 태풍이 왔었고 또 이 태풍으로 인해서 월성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다. 태풍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있고 또 월성 원전은 중술 원전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더욱이나 이번 태풍처럼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태풍이 이렇게 큰 태풍이 왔을 경우에는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과 이제 그 정부에서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한편으로는 정비 사업 예산을 줄인 것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있던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월성원전과 가까이 있는 간포항 이야기를 좀 하려고 네. 하는데요. 네. 이제 간포항의 그 정비 사업을 축소 진행하면서 이번 피해가 커졌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 경북도의 그 박차양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간포항 친수 공간의 그 파도가 넘치면서 월파 피해가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포항 그 정비 사업을 하면서 약 452억 원을 들여서 정비 사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쓸려나가다시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그 2015년도에 이제 준공을 했고 또 그 친수 공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96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비는 이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찬영 의원은 전체적으로 한 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제 그 친수 공간 조성 공사를 예비 타당성 검사도 받기 전에 이 예비 타당성 검사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축소해서 한 게 아니냐 이런 또 그 의혹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 상황 관련 자료 또 마을 주민들의 주장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고요. 네. 또 이런 문제가 결국은 지자체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자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자체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해양수산부라든지 중앙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해야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연이은 태풍 최근 마이삭과 하이선의 경로였던 동해안 지역의 피해가 좀 심각하거든요. 경주와 예, 그렇습니다. 울릉도, 포항 이 네. 지역인데요. 피해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까? 일단 구호태풍인 마이삭과 이제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액은 잠정 집계로 약 1,068억 9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가운데 이미 네. 480여 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울릉군 외에 5개 시군의 잠정 피해 규모도 특별 재난 지역 지정 기준을 이미 넘어서 버린 거죠. 네. 그래서 15일부터 실시될 정부와 경상북도 합동 현장 감사를 두고 각 지자체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받기 위해서 이제 분주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경북도가 시군의 태풍 피해 신고 마감일인 지난 13일 오후 1시 반까지 받은 결과를 보면은 울릉군, 울진군, 그다음에 경주시, 포항, 영덕, 청송, 영양 7개 시군의 피해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시군별로 잠정 재산 피해를 살펴보면은 울진이 약 154억 9천만 원, 경주가 14억 2천만 원, 포항이 95억 9천만 원, 영덕이 83억 9천, 청송이 66억 1천만 원, 영양군이 36억 9천만 원 등으로 정말 피해가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도에 따르면은 울릉이나 울진, 포항, 경주의 특별 재난 지정 기준 피해액으로 살펴봐도 75억 원, 청송, 영양, 영덕은 60억 이렇게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발생하고 있는데 네. 빨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야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경주시가 141억 원, 그리고 그렇죠. 영양 같은 경우에는 37억 원이죠. 거의 예, 피해 그렇죠. 예, 예. 재산액이. 근데 지금 도에서 지정한 기준 피해액은 60억이기 때문에 못 미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국비 지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전액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떤 전액 부분입니까? 국비를 지원해줘도 사실상 다 복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지자체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써버렸죠. 네. 일단은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오니까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러나 어쨌든 경상북도에서는 재난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네. 또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재난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으니까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피해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피해 복구 상황은 사실 좀 미미한 편이죠.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일조도로가 완전히 뭐 파괴되다시피 했거든요. 굉장히 네.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나서서 열심히 피해 복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돕고 있습니다. 좀 제가 몇 개 이제 사례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요. 네. 그 영덕군 강구면 같은 경우 이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매년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 강구면 지금 해파랑공원 그 일대에서는 지금 경북 안전기동대라고 있습니다. 네. 경북 안전기동대가 지금 한 200여 명 정도가 이곳에서 지금 피해 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경북 안전기동대는 굉장히 응급구조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 중장비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전문 그 재난 대응 민간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배수로 공사라든지 토사 제거 작업 등 다양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와 포항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경상북도의 의용소방대원 약 800명이 지금 피해 지역에서 지금 복구 활동에 땀을 열심히 흘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주의 이제 그 황성동 그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공단로 주변이라든지 많이 이제 나무가 쓰러졌어요. 이런 나무를 지금 복구 작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일을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그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 약 40여 명 정도는 지금 양남면에서 파프리카 재배 그 농가를 지금 찾아서 그 파손된 하우스를 지금 철거를 하고 정비 작업을 또 하고 있고요. 네. 또 청도에 있는 운문면에서는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 공무원 지금 40여 명, 그리고 경북 청년 봉사단은 약 20명 정도가 지금 쓰러진 그 별을 지금 일으켜 세우는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대구 경북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지금 그 수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손길 때문에 복구 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해 지원과 복구는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지자체장 통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언급한 이재민에 대한 대책 먼저 들어보시죠. 7세대 9명 정도가 이제 이재민이 발생했고, 네. 또 전번 마이슨 때 그 간포 지역은 그 한 50여 세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긴급 생활 안전 자금을 지원을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네.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이분들이 지금 마을 회관이나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이제 피신을 해 있는데, 이분들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긴급 구호물자 같은 것도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컸던 경주시의 전체적인 복구 계획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상세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조사된 피해 내역을 중앙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것은 지원받고요. 당장은 이제 응급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끊어진 대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텀백을 설치를 해서 더 이상 물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뭐 서천변 이런 데는 물이 넘어서 쓰레기가 많거든요. 네. 이 자원봉사자들 동원해서 저희들 쓰레기 깨끗하게 치우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경북도는 최대 농도라고 불리는데요. 과수라든지 농산물 피해도 컸던 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농산물 피해는 정말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봄철에는 저온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고, 또 장기 장마로 인해서 병충해 확산이 됐고, 또 최근에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버렸죠.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낙가 피해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과의 경우는 2,491헥타르, 네. 배는 191, 약 3,000헥타르 정도가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은 농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좀 구제하기 위해서 저품질이라 하더라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긴급 수매를 결정을 했는데요. 경상북도에서는 약 20억 7,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태풍 등 낙가로 인한 피해를 가공용으로 지금 수배를 하고 있는데요. 수매 단가는 20kg 한 상자에 8,000원인데 도화시가 5,000원 정도 부담하고 그다음에는 대구 경북 능금 협동조합이 3,000원 정도를 부담해서 농가에서 지금 긴급 수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배는 20kg 상자당 10,000원, 그다음에는 열가 등의 피해를 포도는 10kg당 12,000원에서 18,000원 정도로 능금 농협 자체 예산으로 지금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낙가된 사과라든가 배, 포도 등을 시군별 능금협동조합 지점이라든가 또는 경제사업장으로 출하를 하면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보탬은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또 태풍이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아직 태풍에 대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아직 그 11호 태풍은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나가기도 전에 이미 그 검색어에는 11호 태풍 노을이 상위권에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네. 그만큼 태풍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1호 태풍은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상이변으로 해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또 10월 말까지는 또 한두 번의 태풍이 또는 서너 차례 태풍이 더 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진로는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제 태풍이 필리핀 부근에서 그 만들어지고 이게 또 저기압이 계속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태풍이 더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태풍에 대한 대비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없을지 두 분의 최종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 교수께서 먼저 답변 주시죠. 일단 자연재해를 100% 막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자연재해가 때로는 상당 부분 인재로 드러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진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되겠죠. 네. 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미리 사방 사업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특히 요사이 문제가 되는 거는 한꺼번에 비가 오니까 빗물이 모여서 큰 강물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빗물이 좀 투수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투수성 재료, 도시에 가면은 빗물이 바닥으로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기상 이변은 점차 저는 늘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지만은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실천한다면은 이 자연재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상이변이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변화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사계절이 뚜렷한 그 온대기후에서 이제는 아열대기후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상 이변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그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해는 우리 인간이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를 해서 피해를 줄일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예산을 투입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우리 그 시민들도 그 태풍이 온다면은 또 시민들도 자체적으로 좀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과 국민들이 그 나라가 같이 대비를 한다면은 아무리 큰 재해가 오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조금 추가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의견. 결국은 자연재해는 조금 전에 우리 조 기자 말씀하셨듯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지만 낭비잖아요. 네. 이 예산을 사전에 땡겨서 썼다라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항상 우리나라의 구조는 문제가 생겨야 그 다음에 고치는 거예요.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네. 말이 있듯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한다면은 이와 같은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이은 태풍 피해 상황에서 지자체의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남은 태풍 대비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